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린 뉴딜을 선언하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다양한 정책 중에서 순환경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 있다고들 합니다. 순환경제라는 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뤄져 온 선형 경제 대안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제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순환경제 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형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제품 만드는 과정은 자원 채취, 대량 생산, 뭐 폐기로 끝이 나는 이런 일련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들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순환 경제는 말 그대로 그러면 돌고 돌아가지고 계속 뭐 자원이 재활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옷을 사지 마세요. 예.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회사의 광고입니다. 세계적인 의류 회사인 파타고니아의 광고인데요. 이들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로 인한 환경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는데요. 몇 세대 거쳐 입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후변화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내구성이 좋고 수선이 가능한 튼튼한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생산하는 옷의 70%가 재생 소재로 만들어지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10에서 15%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선이 가능한 옷은 모두 수선해주는 수선 서비스를 통해서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류기업의 재고율은 50%인 반면에 파타고니아의 재고율은 30%로 재고를 아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보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 채취로부터 폐기가 어떻게 보면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경제에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를 앞세운 어떻게 보면 순환 경제의 아주 좋은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에 이제 탄소를 줄이는 최적의 모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될 것 같은데 순환 경제는 뭐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중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분야가 플라스틱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순환 경제 전략에서 이제 주목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네네. 일단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석유화학의 감축 잠재량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탄소 중립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코로나19가 지난해에서부터 지구촌을 휩쓸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죠. 음식점과 커피숍 등 매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면서 택배 배송이 늘고 일회용품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량은 2019년에 대비해서 20.9%, 음식 배달은 78%가 증가를 했고요. 폐플라스틱은 18.9%가 늘었고 폐 비닐도 9% 늘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지난해 말 플라스틱 소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인데 우리가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탄소 배출과 아울러 환경 파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순환경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순환경제는 생산부터 판매, 소비, 폐기 등 경제 전 과정에서 순환성을 좀 높여서 폐기물을 줄이고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다. 순환경제가 이루어지면 제품을 더 오래 소비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같은 화석연료 기반 제품은 화석연료로 재순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가치는 2030년에 4조 5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아주 매우 큰 경제이기도 한데요. 롤 바젤 협약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은 생산 소비 패턴을 유지한다면 2050년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 저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년 12월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10개 과제 중에 하나로 순환 경제를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순환 경제 자원 효율성을 위한 국제 동맹에도 가입했다고 들었는데 정부 정책으로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나요?
일단 저 환경부에서 이제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또 재활용 대책 수립을 발표를 했는데요. 수입 플라스틱을 국내산으로 대체를 하고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섬유 업종과 플라스틱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재생기술 기술 개발 계획을 연이어서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또 양질의 재생자원 수급을 통해서 식품 용기라든가 의류 등 고부가가치 소재를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투명 PET 분리 배출하는 정책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부와 기업에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순환경제에 관심과 함께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후 변화를 막는 순환 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